구덕산 정상에 새로운 산책길과 전망대가 조성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부산 절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목욕탕과 미용실을 소개합니다. 부산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수영구가 밀락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덕산 정상에 새로운 산책길과 전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산 전경이 일품인데요. 장동원 기자가 구덕산 정산 절경을 담아왔습니다. 구덕산 정상에서 부산을 한눈에 담습니다. 멀리 해운대와 광안대교, 바삐 움직이는 부산항 너머에는 오륙도가, 공사가 한창인 북항은 엑스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도와 남포동, 대신동으로 이어지는 빼곡한 집과 빌딩들, 장난감 마냥 떠있는 배들, 그 너머 수평선에는 일본 대마도가 흐릿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힐링되어가는 기분이 들죠. 구덕산 기상관측소 아래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정자 주변으로는 명상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바위와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놓인 산책길과 전망대입니다. 서구는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이곳을 오감충전 명상숲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뾰족한 바위가 솟아있던 산길 위로 나무 데크와 야자 매트가 놓였고 길목에는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산행하면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것도 보고 이렇게 또 하니까 그래 오늘 집사람도 처음 이제 이걸 해본 처음 왔지. 일대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해맞이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명상숲 주변으로는 산철쭉 군락지가 함께 조성돼 봄철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난방비 등도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목욕탕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 목욕탕과 미용실을 만나봅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동네 미용실입니다. 입구에 부착된 가격표의 커트는 5,000원, 펌은 15,000원입니다. 가게 안은 펌을 하고 기다리는 아주머니들로 가득합니다. 주변 미용실에 누가 된다며 소문내지 말길 주문했습니다. 미용실 여기 많은데 저희 집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친절하니까 가지. 친절하고 잘하고. 또 머리도 잘하세요? 예. 남성 손님만 받는다는 한 미용실. 가게 안은 허름해 보이는데 주인장의 포스는 남다릅니다. 18살 때부터 가위를 잡았다는 주인장. 42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여기 커트 가격은 8,000원, 샴푸는 셀프입니다. 옛날 분은 향수처럼 이제 오라고 르막 해놓고 그냥 누나 쉽게 올 수 있게 하려고. 자르는 거는 금방 잘라 드릴 수 있으니까 비싸게 또 안 받아도 되고. 수영구 남천동의 한 목욕탕. 이날은 화요일, 처음으로 여탕을 방문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멍 뚫린 평상과 어르신들을 위한 소파가 정겨워 보입니다. 개인 사물함이 목욕용품 바구니는 여탕임을 실감케 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욕탕에다 사우나는 건 습식 2개나 있습니다. 지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쓰는 이 목욕탕. 최근 난방비가 이전보다 2배나 올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5명이나 된다고 하니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목욕비는 아직까진 6,000원입니다. 아버님이 이 목욕탕을 만드셨는데 아버님의 유언으로 주변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라는 의미로서 목욕탕을 이렇게 물려주셔가지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주변 미용실에 폐가 될까 걱정하는 5,000원짜리 미용실. 방송 타서 가격을 더 못 올릴 것 같다는 목욕탕까지. 우리 동네 착한 미용실과 목욕탕 덕분에 이웃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연속 보도, 감천동 수소 연료 발전소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은근슬쩍 연기만 된 건설 계획을 차례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부산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 전지발전 사업 전체를 살펴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천동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됐거나 새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13군데나 됩니다. 2050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 4기가와트를 갖추고 12테라와트 시의 전기를 생산해 전력 자립 50%를 달성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입니다. 부산 지역 수소 연료전지 발전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집단 에너지 형태의 해운대 그린에너지, 소화가스를 활용한 강변 하수처리장 내 연료전지 발전소, 명지 연료전지 발전소 등 3곳에서 42메가와트가 가동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 8개소에 265메가와트, 부산시 허가 2개소에 5메가와트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계획이 취소된 곳은 감천동처럼 주민 반대로 장림 1곳, 그리고 화전산단과 장안산단 2곳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려 처리됐습니다. 오리 산업단지의 경우 인접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장소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반경 5km 이내 모든 지자체에 면적과 인구, 거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분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천동의 경우 발전소가 설치될 사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영도구, 중구, 사상구, 동구까지 지원금이 분배됩니다. 이렇다 보니 감천동 주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구에는 발전소를 설치하지 말라는 식의 님비 현상이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설치 지역의 한정에 지원금을 분배하기 위해선 타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이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지역을 좁게 한정시켜 지원금을 집중해야만 그나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하게끔 배송 방법이라든지 지자체 자연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갖고 검토나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고 현재 지금 사업부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정 용립 중에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 빠르면 3월 중에도 배포가 가능하다고. 부산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목표량 달성 여부는 사업 추진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광안리 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인 밀락 수변공원의 음주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수영구의회가 금주구역 지정 조례를 만든 데 이어 구청도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공사가 한창인 밀락 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을 이용한 방문객들의 인식은 어떨까? 수영구가 부경대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이용객의 연령은 20대가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 관계가 70%를 넘었고 토요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목적은 맛집이나 카페가 34%로 가장 많았고 포토존 사진 찍기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쓰레기 관리 미흡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접근성과 주차 공간 부족도 불편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3%는 수변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방지였고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음주 자유 침해를 들었습니다. 이에 수의연구도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는 이미 지난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원 복구 공사가 끝나는 올 여름 이전이 유력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또 수변공원에 알맞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그 연구진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변공원을 이제 좀 건전하고 가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 이번 연구는 수연구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밀락 수변공원을 이용한 만 19세 이상 관광객과 지역 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3차례 설문조사를 벌여 이 중 286부를 유효 설문지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5일 오후 7시 30분쯤 수영구 망미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와 자갈치 해상에 해양오염 사고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방제 작업과 함께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예인선과 어선 등 의심 선박 2척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 원북원 부산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존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부문 도서에 올해는 특별히 부산 부문의 도서도 선정합니다. 시민투표가 시작됐는데 시민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인 원북원 부산. 시민투표로 뽑은 하나의 책 원북을 함께 읽고 공감하는 독서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올해는 부산 부문 도서를 추가로 선정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기존의 어린이, 청소년, 일반 부문을 비롯해 부산 부문 도서에 대한 시민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합니다. 각 도서관 현장에서는 물론 도서관과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20주년이 됐으니까 뜻깊은 또 기념이기도 하고 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전문가로 구성된 원북원 부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그룹별 검토를 통해 후보 도서를 부문별로 3권씩 정했습니다. 이 중 최다 득표한 도서가 원북 도서가 됩니다. 원북 도서 선정 이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원북 행사 공모전, 그리고 그 찾아가는 원북 순회 공연, 그리고 원북 도서에 대한 독서 토론회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북원 부산을 통해서 함께 읽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을 담을 올해의 책.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전기 요금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동네 목욕시설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24시간 냉장, 냉동으로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가게와 시장도 울상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목욕시설. 3년 전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설치한 만큼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월분 전기 요금은 약 530만 원, 한 달 전보다 190만 원 더 나왔습니다. 도시가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1월분 요금은 35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최근 4개 가운데 2개의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2대를 멈추고 2대만 돌리고 하이브리드 보일러 2대만 돌리고 중간중간에 그 수동식으로 그 가스보일러를 가동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욕시설도 마찬가지. 1월분 도시 가스비만 1,900만 원으로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한 500만 원 넘게. 원래는 12월 달 설레 낑기고 나면 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손님이 없어요. 없는데. 24시간 물건을 보관하는 정육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전기 사용량을 썼는데도 한 달 전보다 요금은 15만 원 더 나왔습니다. 뭐 전기세, 가스비 뭐 안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뭐 팔아서 영업해서 뭐 공과금 내다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손님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있지만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냉장과 냉동 설비는 끌 수 없어 마음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달에 나온 거 보니까 한 1.5배 정도 이렇게 올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난방비마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참 부담이 많이 스럽습니다. 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증가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은 1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들의 학업 복귀와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사업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오는 4월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17일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1,700만 원을 들여 명지이동 행복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벌입니다. 대상 지역은 명지이동 행복마을 상권 지역 3,200여 제곱미터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명지 오션시티를 비롯해 인근 신호와 녹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주 고객으로 음식점 등의 상권이 형성됐지만 국제신도시 등 인근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산 지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억 5,400만 달러이고 수입은 13억 8,3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억 2,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수출은 11% 감소했고 수입은 1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과 기계류, 정밀기기가 수출을 이끌었고 철강과 전기, 전자제품 등은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등의 수출이 늘었고 중남미와 EU, 미국, 동남아, 중국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북구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구포일동으로 전입하는 세대 중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똑똑 웰컴박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똑똑 웰컴박스 사업은 구포일동으로 전입하는 1인 저소득 가구에 웰컴박스를 전달하고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부산 북구 구포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10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 긴급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주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북구는 지난 2월 14일 국공립 화명 플리체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화명 플리체 어린이집은 화명 플리체 비스타 동원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2층 규모로 개원했고 정원은 44명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16일 내추럴파크 부산 경남 경주로에서 안전의식 고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마사회 임직원과 조교사 그리고 경주마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착 붙는 여행 일본어를 개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일본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초 여행 회화 위주로 진행됩니다. 부산 서구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실시한 2022년도 부군 자원순환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를 수상하게 됐다고 지난 2월 15일에 밝혔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사동 우리 동네 역사 알기 구덕골 자원봉사 캠프는 지난 2월 15일 건강한 연구소 등 관내 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은 성품을 서대신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지난 2월 14일 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재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대삼장학회는 지난 2월 13일 남구 대연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관내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총 85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관내 외식업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만남의 광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 어르신 20명을 초청해 영양 가득한 장어구이를 대접하는 사업입니다. (2월 17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